자, 페이지 4쪽에 우리 기본 강화 문제부터 볼 건데 한 파트 한 파트를 보면서 개념을 다시 익히고 완전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념들을 선생님이 적어주면 그 개념들을 다시 적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멈춰놓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매기면서 풀이해보는 거야. 근데 모든 문제를 너네가 풀이를 익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실수가 최대한 줄어드니까. 첫 번째 제곱근의 뜻 완전 처음에 배웠던 거지. 완전 근본적인데 너네들이 많이 실수하고 간과하는 부분이 이 제곱근의 뜻 부분이야. 제곱근이라고 하면 내가 근이라는 것은 x를 의미한대잖아. x는 꼴로 나타나게끔 나중에 제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얘를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를 내지.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A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럼 다음 수랑 A랑 다 동일한 거야. 이해되지? 그냥 다음 수 대신에 A라는 문자를 집어넣은 것 뿐인 거야. 그럼 난 이렇게 써볼게. A의 제곱근 X. 얘는 다시 해석해서 무슨 말이냐면 X는 A의 제곱근이다 이 말이지.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X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와야 되네. 한국어로 적을게. X를 제곱했을 때 X가 됨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는 수식화 해내야 되지. 수식화 해내면 X제곱은 A다 이렇게 돼.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A는 다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있어. 왜냐하면 우린 실수를 제곱했을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제곱된 수, 제곱한 수는 X지, 제곱된 수는 A야.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적인 조건인 거야.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 그리고 또 우린 X제곱은 A꼴로 나타냈을 때 우리 그때 시험 쳤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제였지. A의 제곱근 X 또는 X는 A의 제곱근이다를 수치화해내면 X제곱은 A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값을 구해야 돼? X의 값을 구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렇게 묻잖아. 다음 수의 제곱근. 그럼 근이라고 하면, 해라고 하면 우린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X의 값을 주구장창 구했단 말이야. 그 근이 되는 거야. 그 근. 그래서 내가 어떠한 꼴로 고쳐내야 된다? X는 꼴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제곱근의 뜻을 배울 때는 이 위에 있는 네 가지 형태로만 해석을 했었고 뒤에 넘어와서 근호를 표시할 때 그러니까 근호를 표시함을 배우면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런 걸 써서 봤단 말이야. 그럼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겠지. 얘를 의미하는 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험에서 풀었던 첫 번째 보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 X는 루트 A. 근데 얘는 X 같은 경우에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러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양수, 제곱해서 양수가 되면 두 가지 값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문제 넘어가면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다음 수의 제곱근. 그러면 거기다가 밑줄을 쭉 긋고 뭐라고 쓰냐면 제곱해서 다음 수가 되는 수 이렇게 써. 제곱해서 다음 수가 되는 수를 내가 찾아야 돼. 1번에 적용시켜보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를 찾아야 돼. 바로 보이지? 바로 보이면 그냥 적으면 돼. 근데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근호를 표현해서 쓴다라고 배운 거야. 그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4도 있지만 마이너스 4도 있지. 까먹으면 안 돼.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는 음수랑 양수 두 개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여기다가 또 한번 적어보자. 위에다가 적을 건데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로 나뉘지? 양수의 제곱근 두 개로 나뉘어. 어떻게 나뉘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으로 나뉘지. 그러면 16에다가 다시 적용시켜볼게. 1번에 있는 16번에다가 적용시키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를 우리는 16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16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6 되는 수. 그러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있겠네. 플러스 4에는 플러스 뭐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얘를 또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플러스 4는 양의 제곱근에 속하고 마이너스 4는 음의 제곱근에 속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2번부터 밑에 문제까지 쭉 풀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밑에 내려가 보자. 밑에 내려가면 8번 같은 거 봐. 8번. 8번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내냐면 가끔씩 마이너스 6의 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내. 이 문제도 그건데 지금 위에서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형태가 안 보이는 거야. 결국 이런 문제로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뭐의 제곱근 할 때는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야지 나는 편하다 했어. 그치? 그래서 우린 얘를 보고 반드시 36으로 고쳐야 돼. 안 그러면 실수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푸는 문제마다 어떤 수의 제곱근인데 어떤 수가 너무나도 복잡하다. 그런데 너네 고치지 않았으면 선생님 이 문제 주구장창 줄 거야. 쓰는 거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를 다시 36의 제곱근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해석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석해? 제곱해서 36이 되는 수. 그러면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는 두 개 있다 그랬어? 뭐랑 뭐 있어?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6이 있겠네. 그럼 밑에 지금 네 문제 9번부터 12번까지도 조금 까다롭게 생긴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잠시 멈춰놓고 난 다음에 이 문제 다 풀고 선생님 풀이를 들으세요. 8번까지만 딱 듣고 멈춰놓고 9번부터 지금 12번까지 먼저 풉니다. 그리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생을 시켜서 선생님 풀이를 보면 돼요. 다 풀었죠? 그러면 9번에 보면 다음 수의 제곱근. 근데 다음 수가 뭐야? 루트 16이야. 루트 16. 그치? 루트 16이면 어떻게 해? 루트 16의 제곱근인데 우리가 이 뭐뭐의 자리 어떤 수 자리가 너무나도 복잡하면 고치자라고 했어. 근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겠지. 이거 안 복잡한데요 하면 뭐 실수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수로 나타내고 난 다음에 뭐의 제곱근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럼 4의 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4의 제곱근을 해석하면 위에 있는 걸 계속 활용해야 돼. 선생님이 적어준 거. 4의 제곱근은 다시 얘기해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그러면 뭐 있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있겠네. 그 다음 10번 보면 얘는 루트 25지? 루트 25는 뭐야? 조금만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루트 25의 제곱근 이 말이잖아.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간단하게 나타내. 그러면 5의 제곱근이 되겠지. 5의 제곱근, 이 멘트 자체가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이렇다는 거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그럼 뭐 있어?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있겠지. 플러스는 뭐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서 11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고 난 다음에 보자 했어. 그럼 얘는 조금만 간단하게 나타내면 9분의 1 되겠지. 제곱해버리면 9분의 1의 제곱근 이 말인 거야. 원래는 이 자리에 얘가 올 건데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고치자라고 했지. 그래서 9분의 1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해서 9분의 1이 되는 수. 그러면 3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겠지.
다음 12번 같은 경우에도 루트 16분의 81의 제곱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루트 16분의 81을 고쳐야 되겠지. 어떻게 고쳐? 4분의 9 그리고 4분의 9의 제곱근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제곱해서 4분의 9가 되는 수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생긴 아이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봤고 위에 같이 풀이하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죠. 이 문제들은 지금 멈춰서 또 풀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답을 첨부해 줄 테니까 그걸 보고 매기면 됩니다. 일단 멈춰놓고 푸세요. 자, 그럼 이번에 넘어와서 우리 영어 정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할 건데 밑에 내려와 보면 헷갈리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위에서 보던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였지.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였어.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또 나오는 말이 제곱근 A라는 말이 있어. 그럼 제곱근 A라는 말은 다시 얘기해서 루트 A라는 거야. 루트 A. 그럼 이걸 그대로 쓰잖아. 기호화해서 그대로 쓰면 루트 A 이렇게 써져.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올 수 있지만 제곱근 A라는 것은 그냥 루트 A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지? 구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그때 설명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는 뭔가 문장의 느낌이 나고 얘는 뭔가 단어적인 느낌이 나.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의 느낌이 나는 얘는 한번 해석해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었지 라고 해석하면 된다 했고 제곱근 A 같은 경우는 뭔가 단어적인 느낌이 나니까 그냥 알갱이 하나로만 딱 기억해두면 된다고 했어. 그치? 그리고 또 막 새로 나오는 영어가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럼 양의 제곱근이랑 음의 제곱근을 구분할 수 있는 곳은 여기가 되겠지? 여기서 양의 제곱근은 뭐야? 말 그대로 양, 플러스 루트 A를 의미하는 거고 플러스는 굳이 적지 않을게. 그리고 음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저 두 개 중에서 마이너스 루트 A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A의 양의 제곱근 하면 루트 씌운 거에다가 플러스 붙이고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루트 붙인 거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러면 요거를 참고해서 지금 멈춰놓고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다 풀었지요? 1번부터 한번 풀이해봅시다. 7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7의 제곱근 중에서 양을 고르라는 거야. 그럼 뭐겠어? 루트 7인데 앞에 플러스가 붙은 루트 7이겠지. 플러스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앞에는 적어주지 않을게요. 그리고 2번은 1.2의 음의 제곱근. 1.2의 제곱근인데 그 중에서 음을 고르라는 거야. 그러면 1.2의 루트 씌운 거에서 마이너스까지 붙여주면 음의 제곱근이겠지. 그 다음에 15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했어. 문장의 느낌이 나지 뭐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 제곱근 15 같은 경우에는 단어적인 느낌이지 루트 15를 의미한다 그랬어. 그래서 루트 15라고 해주면 돼. 다음 5번에 10분의 3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뭐의 제곱근? 제곱해서 10분의 3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제곱근 2분의 1은 말 그대로 그냥 루트 2분의 1. 그럼 루트 적어주고 그 안에 2분의 1을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위에 구분해놨던 거 꼭 한번 기억하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갔을 때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다음으로 넘어와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제곱이랑 루트랑 만났을 때 없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경우에 그 루트 안에 있는 제곱되는 i가 0보다 작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그대로 없어지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선생님 조금 정리하고 밑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적으세요. 어떻게 쉬운 말로 표현할 거냐면 루트 안 제곱이 있고 루트 밖 제곱이 있어. 루트 밖 제곱. 문제를 보면 너네 무슨 말인지 요게 알 거야. 밑에도 보면 얘는 루트 밖에 있는 거고 제곱이 얘도 루트 밖에 있는 거고 얘는 루트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루트 안 제곱이라고 하면 일반화해서 이렇게 써볼게. 요렇게. 근데 내가 A에 대해서 그러니까 A가 지금 보이긴 하지만 A가 명확하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 맞지? A가 3일 수도 있잖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네가 밖으로 나올 때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그냥 얘가 없어져서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A의 부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A의 절대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A의 절대값이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어. 그럼 너네가 차근차근 따져보면 결국 루트 4고 얘가 2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단계를 안 거쳐도 우리는 제곱되는 i 항상 제곱되는 덩어리를 내가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고 있지. 잘 보라고 하고 있지. 제곱되는 덩어리를 보면 마이너스인데 그 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돼. 요렇게. 그러면 2가 되겠지. 절대값은 항상 양수로 나온다 했지. 그리고 루트 밖 제곱이 있어. 그건 뭐 요런 형태가 되겠네. 바깥의 제곱. 또는 뭐 가로를 대부분 해놓으니까 가로를 해보자. 요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냥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A가 제곱되잖아? 그러면 항상 양수겠지. 그 루트 안에 양수 들어간 거야. 얘 자체는 양수인 거야. 얘가 음수일지 몰라도 제곱되고 나면 양수기 때문에 루트 안에는 항상 양수 들어가. 얘도 지금 양수인 거야. 그러면 그냥 바깥에서 얘네 제곱해버리면 루트 바깥에서 제곱하면 그냥 루트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대로 A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또 다르게 만약에 마이너스를 포함해가지고 얘가 제곱한다. 그래서 난 이걸 제곱의 영역이라고 하거든. 제곱의 영역이 마이너스도 미치지. 그러면 마이너스는 제곱돼서 플러스 될 거고 루트 A도 제곱돼서 루트가 사라지겠네. 그럼 A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뭐 가로 바깥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가로 바깥에 있으면 그 마이너스는 살아있겠지만 그런 걸 주의해서 위에 거 적어놓고 익히고 난 다음에 밑에 문제 한번 지금 풀어봅니다. 1번부터 풀이해보면 위에 거 참고해가면서 문제 좀 풀어봅시다. 1번에는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지. 이럴 경우에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루트 그대로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8. 요건 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루트 안 제곱은 뭔가 나온다 느낌이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밖 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제곱돼서 플러스 되고 루트 11도 제곱이 돼서 루트가 사라지겠네. 그래서 11.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 제곱인데 지금 루트 25니까 5 이렇게 바로 나와도 되고 이 안에 제곱되는 이 덩어리가 절대값을 씌우고 나와서 5가 된다. 이렇게 봐도 돼. 뭐 여기서 실수가 많이 안 일어나면 굳이 구분을 해서 둘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막 즉각적으로 내가 되거든, 숙달되다 보면. 그러니까 뭐 경우를 나눠서 설명하긴 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익히면서. 그러면 루트 49 같은 경우에는 루트 7의 제곱이지. 그러면 제곱되는 덩어리 7의 절대값으로 나오면 되겠네. 아니면 너네 또 다 알 거야. 루트 49는 바로 7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얘 루트 안 제곱이지. 윗부분에 이제 루트 안 제곱이야. 근데 안에 있는 제곱되는 수가 마이너스 10이지. 이땐 그냥 이렇게 사라져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제곱되는 덩어리가 절대값을 붙여서 10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제곱되는 덩어리, 얘가 절대값을 씌워서 0.2로 나오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지. 얘는 제곱의 영역에 어디 포함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적어줘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차근차근 적어가면서 푸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동그라미도 해보고 적어도 보고 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4번 봅시다. 4번에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네 문제를 줬어. 근데 여기서 너네가 제곱근의 성질을 잘 익혀서 문제를 풀면 되지만 중간에 있는 부호를 실수를 엄청 많이 해. 자꾸 변형을 바로 시키지 마. 그냥 다 적어놓고 차근차근 계산하면 실수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마음대로 그냥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막 마이너스 어떻게 하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 100문제 풀었을 때 100문제 다 맞춘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때는. 그거는 숙달이 많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일이 다 적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차근차근 같이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그 방법을 익히세요. 1번부터 얘 지금 루트 3을 제곱하니까 그대로 3이 되겠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플러스 그냥 적어놔. 뭐 변형하고 하지 말고 그냥 적어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7을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제곱의 영역이 이 전체 밑이지? 그러면 그냥 7이 되겠네. 그래서 결과값은 10.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루트 4의 제곱이 있어. 루트 16이라는 말이지. 근데 뭐 요렇게 있을 때는 제곱되는 i 절대값 씌워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로 나올 거야. 그리고 이 마이너스 제발 그냥 냅둬버려. 변형하지 마. 그냥 그대로 냅두고 루트 마이너스 13의 제곱이라는 것은 지금 얘가 제곱되고 있지. 거기다 루트 씌워졌으니까 저 덩어리에 절대값이 나오겠네. 그럼 마이너스 13의 절대값은 13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그 다음 3번. 얘는 먼저 다 간단하게 고칠 건데 4칙 연산에서는 곱하기랑 나누기가 먼저지. 그래서 너네가 이거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고치면서 계산하면 또 실수하니까 먼저 다 고쳐놓고 귀찮더라도 그냥 다 적는 수밖에 없어. 다 고쳐놓고 난 다음에 곱하고 빼줄 거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얘네를 그냥 고치겠지. 고치는데 이렇게 고치는 사람 진짜 많아. 여기다가 5 적어놓고 여기다가 2분의 5 적어놓고 여기다가 뭐 0.4 적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골이 많이 아파.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 그냥 쭉 다 적어버려. 루트 25는 5고 마이너스 2분의 5에 제곱한 거에 루트 씌웠잖아. 그러면 얘가 제곱되는 덩어리에 절대값 씌워서 나오라 그랬지. 얘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놓고 제가 나오면 2분의 5. 다음 곱하기 0.4의 제곱, 루트 0.4의 제곱이니까 0.4 나오겠지. 이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 0.4는 10분의 4로 고치고 난 다음에 계산할게. 약분할 수 있는 게 보여야 되니까 약분하면 1, 2. 얘도 2. 얘도 약분되면 전체 약분했을 때 1 되겠네. 그래서 5 빼기 1은 4. 그래서 결과값이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도 먼저 다 계산하지 말고 위에다가 이렇게 적지 말고 다 적어봐 그냥. 루트 3의 4제곱은 3의 4제곱 같은 경우는 81이지. 81 안 보이면 81으로 그냥 고쳐버려. 그럼 루트 81은 9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9 그대로 적고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겠지. 더하기
루트 64는 8이네. 그리고 나누기. 얘 지금 얘의 제곱이지. 그러면 안에 있는 제곱.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제곱되는 덩어리의 절대값이 나와주면 된다 했어. 그래서 4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냥 다 적어놔. 그리고 난 다음에 9 곱하기 5는 45. 그 다음 8 나누기 4는 2. 중간에 더하기 해놓고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과값은 47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얘네 값이 바뀐다고 해서 이 밑에다가 적고 이런 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쭉 적어버리는 게 너네한테 최고의 연습 방법이니까 쭉 적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루트 A 제곱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거야. 얘는 제곱되는 덩어리라면서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었지. 제곱되는 덩어리의 부호에 따라서 그대로 나올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지 달라진다 했어. 근데 너네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해버려서 내가 여기다 정리를 해줄 건데 꼼꼼하게 적고 익혀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경우를 나누기로는 제곱되는 덩어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제곱되는 덩어리가 0보다 작을 때, 내가 계속 덩어리 얘기하고 있어. 그럼 제곱되는 덩어리 계속 찾아야 돼. 이 A지.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그대로 나오는 거야. 뭐 부호 안 쓸게. 너네 자꾸 헷갈려서 그냥 A 그대로 나옴이라고 쓸 거야. 덩어리 그대로 나옴.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 그러면 A의 부호를 바꿔서 가지고 나옴. 다시 덩어리 부호 바꿔서 가지고 나오기. 부호 바꿔서라고 쓸게. 그럼 요거를 감안해서 너네가 잘 익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A가 0보다 크면 플러스를 붙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A가 0보다 크면 그대로,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A가 0보다 작으면 부호 바꿔서, 덩어리의 부호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잠깐 멈춰놓고 밑에 네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다 풀었죠? 5-1번부터 풀이를 해봅시다. A가 0보다 클 때 얘네의 값을 구하랬어. 그러면 항상 제곱되는 덩어리 다 동그라미 칠했지. 지금 동그라미 해봅니다. 동그라미 안 했으면 안 돼. 동그라미 하고 풀어야 돼. 제곱되는 덩어리. 제곱되는 덩어리. 그럼 나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아이의 부호를 찾으면 돼. 어디에서 힌트를 가지고 와? 여기에서 힌트를 가지고 와. 그럼 왼쪽에다가 적어볼게. A가 0보다 크니까 양변에다가 동일한 수를 곱하는데 양수를 곱하지. 그럼 부등호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A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는 격이니까 부등호 방향 변하겠지. 그래서 2A는 0보다 커. 그럼 2A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플러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그대로 나와. 그리고 제발 여기 플러스를 막 먼저 바꾸고 그러지 마. 그냥 플러스 적어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A에 대한 부호가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지?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겠지. 그럼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라는 말은 덩어리의 부호를 바꿔서 나오는 거야. 덩어리 적어주고 앞에 부호를 바꿔. 그럼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풀면 되는데 2A 플러스 A가 되겠지. 얘 지금 동그라미는 괄호로 보면 돼. 플러스 될 거잖아. 플러스 A 되겠네. 그래서 3A가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에 x-1이 제곱되는 덩어리고 x-2가 제곱되는 덩어리야. 그럼 잘 봐. 얘를 막 넘겨도 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x가 1보다 어때? x가 1보다 크지?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어떻게 될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0보다 큰 게 당연하겠네. 이렇게 적어놔. 그리고 두 번째, x-2는 부호가 어떻게 돼? 지금 왼쪽에 보니까 x가 2보다 작지. 그러면 2보다 작은 값에서 2를 빼니까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네. 그럼 이제 덩어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제발 여기 부호를 바꾸지 마. 먼저 그냥 그대로 적어놔. x-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지. 덩어리 그대로. 그리고 마이너스 적어놔. 덩어리 이거 가로 표시해놓고 마이너스 해놔. 그리고 x-2가 0보다 작지. 작으니까 덩어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마이너스 2개 붙어있는데요.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 마이너스 2개 붙으면 플러스 바뀌는 거 배웠잖아. 맞지? 그걸 여기서 적용하는 거야. 얘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다 적어봐.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로 고치고 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x-3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넘어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봐. A는 B보다 크고 B는 0보다 커. 그럼 A가 0보다 큰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겠지. 제곱되는 덩어리 살펴보면 A-B. 제곱되는 덩어리 살펴보면 B-A. 그럼 A-B는 봐. A는 B보다 크지. 그럼 큰 값에서 작은 걸 빼. 그럼 당연히 0보다 어때? 클 수밖에 없겠네. 그 다음에 B-A. B는 A보다 작지. 그럼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덩어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A-B는 0보다 커. 그럼 그대로 가지고 나오겠지. A-B 그대로. 덩어리는 괄호라고 생각해주면 된댔어. 그리고 더하기 그대로 적어놔. B-A는 0보다 작지? 그럼 B-A가 나오는데 0보다 작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가지고 나온다고. 가로만 먼저 풀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적어놔. 이렇게. 그럼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 A-B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 그냥 없어져 버려도 상관없겠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만 더 써줄게. A-B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그냥 마이너스만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래서 2A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4번 봅시다. 4번에는 A가 0보다 크고 AB가 0보다 작을 때 얘네의 값을 구하라 했어. 그럼 지금 보니까 제곱되는 덩어리 A도 있고 제곱되는 덩어리 B-A도 있고 제곱되는 덩어리 B도 있지. 그럼 난 B의 덩어리도 구해야 된단 말이야. B의 덩어리가 양인지 음인지. 근데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대. 그럼 B는 뭐겠어? 0보다 작은 게 되겠지. 그러면 B-A에 대한 부호도 구해야 돼. B-A 봐봐. B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에서 빼. 뭐를 빼? 플러스를 빼.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 봐봐. 이게 직관적으로 안 오면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부호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되지. 결과값이 마이너스 되지.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이거 변형시키지 마세요. 그냥 적어놓고 계산할 거예요. A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네. 그 다음에 B-A는 0보다 작기 때문에 B-A가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네. 뒤에 마이너스 적어놓고 B가 나오는데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네. 그럼 다시 적으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아직 가로 풀면 안 돼.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 좀만 더 하고 나면 a-b 플러스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은 2a가 되겠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돼. 덩어리에 대한 덩어리 동그라미 치기, 그리고 덩어리 부호 구하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호 마음대로 바꾸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면 돼. 페이지 5쪽 넘어와서 제곱수에 대한 부분 봅시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a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해. 루트 a가 자연수? 말이 안 돼. 루트를 붙였는데 어떻게 자연수가 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루트 a가 자연수라는 것은 a의 성질 때문에, a가 가진 성질 때문에 루트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지?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해석하면 a는 제곱수가 되는 거야. 문제 넘어가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a가 아니라 뭐 20n, n분의 24 이런 형태가 나와. 근데 그 루트 안에 있는 걸 다 동그라미 해. 걔네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아이가 제곱수가 되면 루트 뭐는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계속 활용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똑똑한 너네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네.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제곱수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을 내가 예로 들어줄 테니까 좀 이따가 2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는데 20 곱하기 n이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적어야 돼, 너네가. 20n은 제곱수구나. 그럼 20n이 될 수 있는 수가 뭐뭐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 근데 얘 지금 보면 제곱수라는 것은 밑에다가 하나 적을게. 제곱수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분해 시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여야 돼. 제곱수에 대한 특징을 위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 제곱수는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의 지수가 다 짝수여야 돼. 다 짝수, 이렇게 적어 놓을게. 그러면 지금 20을 소인수분해 해본다? 20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 10, 2, 5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얘 다시 적으면 2제곱 곱하기 5 곱하기 n이 제곱수여야 된다는 거야. 지금 보면 2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얘 소인수가 다 짝수가 아니지. 소인수 2의 지수는 짝수가 맞아. 근데 소인수 5의 지수는 생략되어 있는 1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얘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이 뭐여야 된다? 5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나면 2제곱 곱하기 5제곱이 돼서 어떠한 수의 제곱이 되는지 보자. 요렇게 빼내면 2 곱하기 5가 되겠네. 20n이 제곱수가 되려면 n을 곱해야, n에 5를 넣어야 돼.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데 그때 10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얘네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이니까 답은 5가 되겠네. 그래서 무조건 소인수분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20이랑 n을 곱하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를 한 거야.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24에다가 n을 나누기 때문에 또 위에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근데 어떠한 것을 더하거나 뺄 때는 소인수분해가 아니라 그냥 그 안이 제곱수가 되게끔 하는 그걸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위에 거 참고해서 풀어보고 선생님이 좀 이따 풀이를 해줄게요. 다 풀었겠죠? 이번에 루트 n분의 24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
그럼 n을 구하기 이전은 내가 뭘 봐야 돼? n이 들어가 있는 그 식 n분의 24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아, 루트 n분의 24가 자연수가 되려면 n분의 24가 제곱수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하고 제곱수라고 써줍니다. 그럼 제가 제곱수가 되려면 24는 어떠할 거고, 그리고 24를 변형시켜줄 n은 어때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24를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지. 소인수분해 하면 22, 26, 23.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나누기 n 2 제곱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내가 아까 위에서 제곱수의 특징 얘기해줬지. 제곱수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다 짝수여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걸 못 만족시키는 아이가 있지. 그리고 그걸 만족시키게끔 해줄 n이 밑에 있어. 지금 보니까 소인수 2도 짝수가 아니네. 소인수 2의 지수도 짝수가 아니고 소인수 3의 지수도 짝수가 아니야. 그러면 이 n이 2를 하나 가져주고 3을 하나 가져주면 약분이 되면서 위에 있던 아이의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로 변하겠네. 이해되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승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여기서 하나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짝수가 되니까. 그럼 쟤네가 없어지게끔 하려면 약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약분 되게끔 해주는 n의 조건이 2 곱하기 3 이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더 큰 수가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라 얘기했기 때문에 얘네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n은 6.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21-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n 값인데, 그럼 다시 얘기해서 얘가 제곱수가 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머리를 굴려야 돼. 머리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위에서 소인수분해 했다고 해서 여기서 소인수분해 하면 안 돼. 이해되지? 왜? n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21보다 작은 제곱수를 찾아야 되겠네. 21-n이 될 수 있는 값들을 찾아보자. 21 바로 전에 제곱수 뭐 있어? 16 있네. 그리고 9도 있고 4도 있고 너네가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1. 1도 제곱수지. 그러면 21-n이 16이 되려면 n은 뭐가 되면 돼? 5가 되면 돼. 21-n이 9가 되려면 n이 뭐가 되면 돼? 12가 되면 돼. 그리고 21-n이 4가 되려면 n이 뭐가 되면 돼? 17이 되면 돼. 그 다음에 21-n이 1이 되려면 n은 20이 되면 돼.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는 21-n이 될 수 있는 수를 적어보고 그때 밑에다가 n이 될 수 있는 수들을 적어보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기본으로 중요한 것은 21-n이 제곱수가 된다는 것을 너네가 먼저 알아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이니까 5, 12, 17, 20이 되겠네. 그 다음 4번 루트 18 플러스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루트 뭐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또 루트 안에 있는 i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18에다가 n을 더하지. 자연수 n을 더하기 때문에 18보다 큰 제곱수가 나와야 되겠네.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보자. 바로 그 다음에 큰 거 25. 그 다음에는 36. 뭐 등등등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18 플러스 n이 25가 되려면 n은 7이 되면 되고 36이 되려면 n은 18이 되면 되네. 그럼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몇 개 나올 거잖아. 많이 나올 거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무한대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7이 되겠네. 그래서 어떠한 루트 뭐가 자연수가 된다.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고 그걸 가지고 안에 있는 수를 막 어떻게 해보면서 값을 구해내기만 하면 돼. 자, 넘어와서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 옆에다가 하나만 적어놓고 갈게. 푸는 팁이야. 자꾸 이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적어놓는 거니까 반드시 적어놓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뭐라고 적냐면 팁. 숫자는 무조건 루트 안으로. 그럼 숫자만 이랬어. 숫자만. 마이너스는 들어가면 안 돼. 일단 2-1번 그리고 2-3번. 아니지. 3번. 1번, 3번. 그리고 5번, 7번. 이렇게 선생님이랑 풀이를 해볼 테니까 나머지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답을 체킹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에 1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쉽지. 루트 10이랑 루트 17을 비교하는데 루트 안에 있는 수가 크면 클수록 크다라고 얘기했어. 앞에 마이너스도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을 때지 루트 17이 큰 거겠네.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루트가 없어. 그럼 이거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야. 모두 다 루트를 씌워주고 난 다음에 확인할 거야. 왜 그러냐면 루트 10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빼올 수가 없어. 근호를 제거하고 사용할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루트를 씌워서 사용하는 건 모두가 가능하지만 모든 루트가 들어가 있는 그 근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루트를 없애고 적을 수는 없다는 거야. 가능한 걸 해야 되겠지. 그래서 루트 3을 아니 그냥 3을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어줘.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제곱을 해서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루트 9가 더 커, 루트 10이 더 커. 루트 10이 더 크겠네. 그리고 5번 한번 봅시다. 5번도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루트가 없어. 그럼 모두 다 루트 안에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 했지. 그럼 루트, 그러니까 0.2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0.2가 제곱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0.2가 제곱되면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2니까 100분의 4 해서 0.04가 되겠네. 그리고 루트 0.2. 그럼 뭐가 더 커? 루트 0.2가 더 크겠지. 그럼 7번에는 하나가 루트 있고 하나가 루트 없어.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루트 안에다가 어떤 수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집어넣는데 다만 마이너스는 바깥에 빼주자고 했어. 요건 냅두고 6만 갖다가 루트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6이 들어갈 때는 제곱돼서 들어가야 되지. 제곱되면 36. 그럼 마이너스 루트 35랑 마이너스 루트 36이랑 비교하는데 우리가 플러스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루트 36이 더 크겠지.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면 반대로 역전이 된다 했어. 그래서 루트 35가 더 큰 게 되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팁 그리고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을 참고해서 남은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충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 걸 정리해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념 설명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숙제. 오늘 페이지 5쪽에 반까지 했어, 맞지? 그러면 남은 페이지 5쪽 그 뒤쪽부터 페이지 7쪽까지. 4쪽은 했지만 4쪽까지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또다시 나눠줄 프린트가 하나 있어. 페이지가 18쪽, 20쪽, 22쪽, 24쪽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냥 통틀어서 18쪽부터 24쪽까지라고 적어 놓을게요. 숙제 공지를 했고 우리 앞에 문제를 풀었지만 선생님이 답을 체크 안 해준 부분이 있었어. 그거는 지금 답을 선생님이 띄워줄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멈춰놓고 매기도록 합니다. 먼저는 페이지 4쪽. 그리고 뒤에 페이지 5쪽에 우리 했던 일부분.
2번까지.